이번에는 그 보험 영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보험 영업의 그 컨텐츠를 좀 이렇게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보험 영업을 하는 그 구조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그 개략적인 개요부터 좀 설명드리고, 다음 편부터는 뭐 그 채널별로 영업 좀 이렇게 입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영업하는 요즘에 영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전은 어떤지 그런 걸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20년 전 이때만 해도 20년 전, 25년 전 이때만 해도 보험 하면은 그 원수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 영업을 많이 했었어요. 그때 뭐 국내에서 가장 큰 삼성생명, 그때 생명보험이 아무래도 많았죠. 그러니까 보험은 생명보험과 그 손해보험 이렇게 나누는데요.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생명자 붙은 이게 생명보험이고, 손해보험은 이제 뒤에 화재자 들어가거나 무슨 손해자 들어가는 게 손해보험 업계라고 하죠. 좀 많이 틀려요. 틀린데 어쨌든 좀 그 생명보험이 아무래도 회사도 많고 재직자도 많고요. 그리고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수당도 좀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생명보험이 과거에는 뭐 삼성생명에서 이렇게 설계사를 모집합니다. 그래서 혹시 지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, 예전에는 그 개척 영업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뭐 좋은 말, 오늘의 한마디 그걸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탕이나 이런 거 붙여서 이렇게 매일 방문해서 주고 가거나 아니면 볼펜을 매일 주고 가거나 이런 식의 어떤 개척 영업을 한 20여 년 전에도 많이 그걸 이렇게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최근도 아니죠.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그게 너무나 그 효용성이 없다. 영업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다 자취를 감추었는데, 과거에 그런 방식의 영업이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소수긴 하지만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. 뭐 특히 뭐 보험업계에서 그런 어떤 그 성공 사례로 많이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는 무슨 뭐 어려운 시장을 뭐 다년간에 뭐 공략한 끝에 거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성공한 사례 이런 거 많았었어요, 그때.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극히 일부 사례죠.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원수 보험회사에 가서 영업을 많이 했었습니다. 설계사 모집. 그러면 그때 이제 가서 뭐 예전에 분들은 뭐 보험 회사에서 설계사를 뽑는 거를 증원한다고 하는데,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험 영업하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설계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에 지인들이나 혹은 가족 친인척들을 그 영업 현장으로 끌어들이는,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증원하라고 많이 독려를 했었어요. 그래서 증원을 하면 그 어떤 각종 시책이라든가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시험만 한번 봐달라고 하는 적도 많았고, 시험만 봐줘도 한 달에 50만 원, 그 당시 꽤 큰 돈이죠. 그렇게 실제로 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생명보험이 개척 영업을 많이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, 그러니까 손해보험이죠. 손해보험도 그 당시 삼성화재, 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LG화재, 동부화재, 현대해상 뭐 이런 데들도 영업을 많이 했죠.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예전에는 주력 그 영업 상품이 자동차 보험이 많았었어요. 한 20여 년 전, 20년 전 요쪽만 해도 그때 자동차 보험 대리점, 이 손해보험은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대리점을 내서도 영업을 했고, 아니면 설계사로 들어가서 자동차 영업, 그 다음에 장기보험이라고 해서 생명보험처럼 다달이 보험료내는 그런 뭐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게 운전자 보험 이런 거였죠. 그 다음에 장기 화재 보험 이런 것도 영업을 많이 했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뭐 이건 이제 사견인데, 영업이 조금 화재 보험이 조금 수월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내 주변에 어떤 그런 시장이 조금씩은 존재했었고요. 생명보험은 그 당시에도 좀 이렇게 보험에 뭐 예전에는 완전 초창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20년 전만 제가 한참 입문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그닥 좋은 그런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환영하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었죠. 어쨌든
그때 이제 제 기억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형 대리점 위주로 자동차 보험을 매집한다고 하는데, 기존에 뭐 같은 설계사나 다른 소규모 대리점들의 실적을 내 코드 하나로 싹 몰아서 매집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. 그때는 제 기억에 뭐 25%씩 받는 그런 자동차 보험료의 25%가 모집수당일 정도로 그렇게 과열되고 혼탁한 때도 있었죠. 지금은 다이렉트 보험이 나오고 하면서 많이 없어졌지만, 어쨌든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보험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. 그때는 뭐 철저하게 보험회사가 갑이었어요.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, 10년여 전부터 갑자기 어떤 묘한 그런 조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게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GA라고 하죠. 대형 대리점입니다. 독립형 대형 대리점. 그때 저희끼리도 뭐냐 큰 뭐 그때만 해도 보험이 1인 1사였거든요. 내가 삼성생명이라면 삼성생명 하나만 소속이 돼서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, 그 당시 이제 그런 대형 GA 보험 대리점은 여러 회사와, 그때도 제도적으로 대리점이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는 있었지만 그건 제도만 그렇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보험사에서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그렇게 하기 힘들었거든요. 지금도 뭐 몇몇 이름도 좀 기억 가물가물하지만 그런 그 외국계 보험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고능률 설계사들이 나와서 GA라는 걸 그 당시 이제 만들어서 막 추진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여러 보험사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수료는 여기가 훨씬 좀 그 당시에도 좀 더 많았어요. 물론 지금처럼 어마어마하지는 않았지만, 그래서 이제 많은 설계사들이 원수사에 소속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. 여러 회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GA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GA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. 지금은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뭐 그런 뭐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. 프라임 에셋, 그 다음에 그 A 플러스 에셋, 뭐 지금 뭐 GA 코리아나 뭐 이런 데는 좀 그 한참 후에 생겼고, 그런 데가 거의 초창기였어요. A 플러스 에셋이나 프라임 에셋, 또 뭐더라? 뭐 그런 데들이.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그래서 많은 설계사들이 그곳에 가서 영업을 했고, 그러면서 점차 어느 세월, 어느 시점에 돌아오면서부터 GA들 입장에서는 대형 회사보다는 아무래도 영업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보험사들의 상품 위주로 많이 영업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칼자루가 점점 GA 쪽에 넘어갔죠. 그래서 GA들은 수수료가 어마어마했어요. 특히 선지급 그 수수료, 보통 수수료를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보험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뭐 1년치면 1년치를 막 앞단에 선지급 업프론트로 주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 보험 설계사들의 그 수익률이 되게 어마어마했죠. 그리고 그걸 핸들링하는 GA는 더 어마어마했고, 지금 현재 그런 양상이죠. 물론 요즘에 이제 뭐 이게 결국은 보험 소비자들의 그 피해로 연결된다는 것 때문에 선지급률을 좀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들 부실 모집이 많이 양산되고, 또 이렇게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까, 좀 보험당국, 금융당국에서도 이걸 좀 이제 제재하는 쪽으로 좀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지겠죠. 좀 얘기가 좀 되게 좀 이렇게 담론이 되게 큰데, 그런 식이에요. 지금도 원수보험사에서도 모집을 하고 있고, 그러니까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로, 그 다음에 그 GA, 그 대리점 소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, 근데 좀 약간 그 결론적으로 좀 특징이 있어요. 원수보험사는 아직도 옛날처럼 그 새로운 설계사가 들어오면 육성실이라는 데를 운영하면서 육성실에서 뭐 짧게는 한 달, 길게는 한 3개월까지 이분을 케어를 집중적으로 해줍니다. 육성실장이나 교육실장이라는 그 명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교육도 오랜 기간 잘 시켜주고, 그 다음에 소위 그 신입 시절에 그걸 매니지먼트를 좀 해줘요. 이렇게 실적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걸 도움을 많이 줍니다. 그런데 반면 GA는 수당은 좀 많죠. 아무래도 많은 대신에 약간 그 자기 혼자 가서 각자 도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물론 GA 중에는 그런 육성 시스템에 좀 약간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와서 알아서 영업하는 구조예요. 그래서
그냥 대부분 그렇습니다. 처음 보험에 입문하는 분들은 원수보험사로 보통 많이 가세요. 거기서 좀 이렇게 기본을 닦고 어느 정도 그런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체험도 해보고 하다가 어느 정도 영업력이 이제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면 그때는 이제 결국 그냥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GA 쪽으로 이동을 하지요. 근데 저도 그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얼핏 생각하면 와 어디는 뭐 돈을 뭐 수당을 뭐 몇 프로 준대, 뭐 종신보험 하나에 뭐 1200% 준대, 뭐 이러면서 GA 가시는데 그러면 내 주변이나 뭐 이런 가까운 사람 몇 건은 그렇게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내가 그 시장을 좀 배우고 내공을 쌓아가는 데는 GA는 좀 한계가 있어요.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GA한테 나쁜 감정이 있거나 뭐 원수보험사에서 뭐 이렇게 뭘 얻어먹은 건 아니고 저는 보험업계 예전부터 이렇게 쭉 보아와 오면서 신입이라면 처음 입문한 분이라면 그게 맞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뭐 GA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특징들이 있고 우열이 있습니다. 우열이 있고 보험회사들 당연히 우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보험 영업에 관심이 있다면 좀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돼요. 내가 손해보험을 갈 것이냐, 생명보험을 갈 것이냐. 그거는 자기 주변 환경,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만약에 뭐 생명보험 회사를 간다면 어떤 회사를 갈 거냐, 대형사로 갈 것이냐, 중소형사로 갈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모든 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보험 영업을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영업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의 어떤 그런 기획이 있어야 돼요.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겠다? 가면 솔직히 대부분 다 자기 주변 지인 거 몇 개 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10에 9, 100에 99이거든요. 그건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걸 좀 벗어나고, 그럼 또 GA 같은 데 가면, 뭐, 예를 들면 그 영업 솔루션,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GA별로 이렇게 제안해 주는 데가 있어요. 그 다음 편에 그 GA 영업에 대해서 제가 특성이 한번 다시 만져볼 건데, 다뤄볼 건데요.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, 좀 보험 영업을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, 좀 제가 이렇게 쭉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, 뭐 선택을 많이 좀 하셔야 돼. 생명보험 갈 거냐, 손해보험 갈 거냐, 원수 보험회사에 집석 입사할 거냐, 아니면 GA로 갈 것이냐, 만약에 어디든지 가면 내가 어떤 식으로 영업할 것이냐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 밑에 댓글로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. 만약에 글로다가 답변하기 힘들면 제가 유선상으로라도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대신 질문을 너무 장황하고 막 거대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딱딱 찍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보험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GA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